자,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임법과 비교하여 꼭 정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은 영업용 건물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처음부터 안 돼 있다, 보호 안 되고 영업 목적이 되니까 동창의 종친의 사무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이해해 두시고,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다음에 미등기 상가전세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용 상가임대차는 적용이 없죠. 똑같아요, 주임법과하고. 법인도 적용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부의 반대 견해가 있고요. 이건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합계액이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에 되죠. 그래야 전면 적용이 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 부산광역시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밀을 적용하는데 6억 9천 이하 되고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5억 4천. 그래서 6, 9, 54죠. 그래서 이거 이하야 되고, 기타 지역은 얼마? 3억 7천 이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금 과밀억제 권역이 있죠.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이 올라가고 있고, 광역시 있는 군 지역들은 어디를 적용한다? 전부 다 기타 지역을 건다. 군은 전부 다 기타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월세 곱하기 100을 아예 합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보증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초과했다.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이 있죠? 암기했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우리 원장님 암기법을 지금 컨닝했죠? 대권은 3기를 요구하는 게 표준이다. 꼭 암기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가 뭐다? 대학력, 그 다음에 권리금, 3기 차임연체시 계약, 해지 규정, 갱신, 요구권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이죠. 그러면 요걸 초과했을 때는 요거만 적용되니,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감을 딱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찍었더라도 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꼭 암기하시고, 다음. 증액 제한 규정이 있죠. 5% 제한하고 있죠. 여기도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 증액하지 못한다. 이거 꼭 규정,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존속기간 보호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을 1년 후 본다.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정했다면 그런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감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게 상가에서는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권 3기 요구 표준이었다고 그랬고요. 전속기간 보고 최단 1년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를 존속하는 본다. 이거 주임법과 똑같고, 그 다음에 묵시행신 규정. 주임법과 차이가 임대인만 계약 만료 6월에서 이건 1월이죠. 주임법은 2월이죠. 주임법은. 근데 1월이다. 전임대차 동일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1년 후 간주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행위 시행의 경우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 갱신요건 상인법. 주임법과 구조는 똑같아요. 임차인이 6월에서 이거는 1월이죠. 1월. 갱신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게, 이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가, 쌍방합의에 상당 보상했다든가, 임의 전대를 양도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든가, 일부 전부 멸실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대부분 철거할 계획이 있거든 고지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 대부분 철거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지금 속도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생각했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올릴 수 있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권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그랬죠. 법 논리적으로. 근데 주임법은 해지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해지까지도. 법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가 영업이 잘 돼서 지금 뗐었는데 어쨌든 해지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상인법에서 갱신요건 들어왔을 때요, 이거 엄청 잘 물어봤어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주임법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갱신요건.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다음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 상가의 양수인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규정이 이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뒤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 규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선면리권의 규정. 대항력 있어야 되고, 확증일자 찍는데, 확증일자 찍는 곳이 어디다? 세무서상. 이게 주인법과 차이가 있는 거고, 찍는 곳만 틀리다. 다음에 우선면리권의 승계. 주인법과 똑같아요. 금융기관은 계약으로 양수했다.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면리권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음에 이제 대위하더라도 해지는 할 수가 없다. 다음에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최우선 변경권의 구조. 두 법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서울은 지금 6,500만 원 이하 중 2,200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때 6,500만 원 금액이 상가는 월세에다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게 돼 있죠. 요게 결정적 차이예요. 주임법은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월세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가는 따진다고 그랬죠.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상가는 언제나 월세를 따진다. 2분의 1 제한하고 있다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넘어갑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6개월 전부터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를 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휴유에 걸리고 있죠. 몇 년? 3년 기억하고 있고 임차인은 그 신규 임차인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 줘야 되죠. 이거고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구다? 국장이죠. 국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표준계약서 권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기준고시도 국장이 하는 거죠. 권리금이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에는 적용이 없는데 전통시장은 적용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이거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권리금 지급받는 거 신규 임차인이 되는 데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보호한다 안 한다? 에? 안 하는 거죠. 제가 뭐 이상한 거 물어봤어요? 아니 임차인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걸려 있어요. 지금 거절 사유에 걸려 있으면 권리금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배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돼 있지 않아야 되죠.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또 이해해 두시고 다음 갱신 요건 10년이었죠. 10년이었는데 임차인이 10년 동안 영업을 했거든요. 이제 12년 영업했어.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권리금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는다. 갱신요건 행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갈 때라도 이거 보호를 받는다는 게 판례였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두 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문제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경매 두 법이 똑같죠. 또 넘어갑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증액에 대한 제한은 주임법과 숫자는 표현은 다른데 숫자는 똑같아요. 이거 5% 제한이죠.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증액 권리에는 다시 신경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금을 월차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주임법은 연 10%였죠. 상임법은 연 12% 또는 한국은행 공시금리 이건 곱하기죠. 곱하기 4.5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숫자 가볍게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주임법은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따라 2기 차임연체 시에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상가는 3기 차임연체죠 이거.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규정. 법무부 장관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주택임대 표준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다. 근데 그거는 주택은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이건 권장서식이에요. 권장할 수 있다. 다음에 정보제공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간이 여기니까 이해관계는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주임법과 구조가 똑같은데 법무부에 둔다는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하고 있고 이거 위원수 이거 실수한 거로 보인다고 그랬죠? 담당이 주임법상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에 둔다고 이거는 위원회 수가 9명 이상 15명이었죠.
근데 이거는 10명 이상 15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요. 이거 두 법이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공단 지부, 토지공사 지사사무소,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같은 데다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요. 위원회 수는 5명 이상 30명 이내로 돼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요. 60일 내에 조정 맞춰줘야 되고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똑같고요. 예. 권리금에 대한 분쟁도 이건 조정할 수 있죠. 중개보수 물론이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전차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hin요건 대위행사할 수 있죠. 다음에 증액제한 규정 보호받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이 되었다는 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임법의 주요 골자였고 판례의 태도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우리 최근 시험에 판례의 태도는 잘 안 물어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돌아가는데 커피 한 잔을 먹고 하자는 애절한 눈빛이 자꾸 보여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